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관입니다. 교재 185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선의 사회 모습, 조선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속으로 슝. 자, 조선의 사회 모습, 아름다운 또 펜을 골라야 되겠죠. 네. 양천제입니다. 신분의 양천제. 양천제라는 건 이제 양인과 양인, 여기는 양인과 뭘로 천인으로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양인과 천인. 그러니까 양인에 들어가는 거는요, 조선시대 보면은 이제 양반, 그 다음에 중인들, 그 다음에 일반 백성, 그 다음에 천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양천제예요. 그래서 천민은 노비, 백정, 여기서 말하는 백정이 이제 도살업자로 가는 거고요. 창기, 무당, 광대, 진척 등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양천제라는 걸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은 신분을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나오면 여기 이제 천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상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민이라는 거는 상인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 수공업자, 상인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인층,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양반, 그러면 요렇게까지가 이제 양인들이에요. 양인. 그 다음에 여기 천민. 그래서 양천제. 그게 이제 두루 나누는 거예요. 양천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상제도로 가는 건데, 반상제도. 그러니까 양반하고 양반 이외의 다른 애들을 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양반이에요. 양반. 자, 원래는 이제 벼슬이 오른 문반과 무반을 나눕니다. 반이 두 개 다 해서 문반과 무반을 나누는 게 양반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은 그 가족들까지, 그 사족들까지 일컫는 것을 그러니까 넓게 가면서 이제 양반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중인은 뭐 중간계층이죠. 여기 중간층이라고 나와 있고, 서리, 향리, 기수관, 군교, 영리, 서얼 등이 있습니다. 이게 중인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민입니다. 일반 백성들. 농민, 상인, 수공업자 등이고요. 양인이면서 천민들, 그러니까 천한 직업이죠. 천역을 하는 신랑 역천. 자, 신부는 양민인데 하는 일은 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문관청의 사령인 조예, 그러니까 사령이라는 건 이제 심부름 왔다 갔다 심부름하고 이러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지방관청의 하인인 일수, 그 다음에 무관청의 사령인 나장, 나장은 아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역졸인 역보, 조은선의 사공인 조군, 수군, 봉군, 봉수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량역천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천민은 신분은 어떻게 돼요? 고려시대랑 똑같아요. 일천즉천이에요. 일천즉천. 노비스 증가를 위해서. 자, 공노비는 이병노비, 외고노비. 고려시대랑 똑같죠. 산노비는 솔고노비와 외고비로 나누는데, 외고노비는 주인에게 뭐 바친다고요? 신공 바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천민은 노비 특히.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그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준비해 봤는데, 그래서 양인, 천인, 그래서 양천이고요. 반상제 할 때는 양반하고 얘네들 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례원터라는 건데, 장례원 뭐냐면 노비와 관련된 일을 관장하는 관청입니다. 그래서 장례원이라고 불렀어요. 장례원. 장례원. 나중에 이제 보민사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장례원. 이름 알아두세요. 장례원. 노비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자, 사회제도 보겠습니다. 의창. 원래 고려시대 때는 빈민구제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중종 때 진율청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이것이 폐지됐다. 진율청. 휼은 뭐예요? 휼. 불쌍한 휼자죠.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휼이라고 하죠. 그래서 불쌍한 애들에게 주는 거 뭐 휼양전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엄마 아빠 돌아가시는 고아들에게 주는 토지 휼. 그래서 불쌍한 거.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거 진휼청. 그래서 의창이 폐지되었고요. 상평창은 원래 고려시대 때 물가조정 개혁하는데 조선시대 들어오게 되면서 의창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들어오게 되면서 진율청과 함께 선해청으로 기속됐다. 자, 선해청이라는 관청이 생기게 되면서 상평창 들어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사창은 원래 황곡제를 했던 건데, 이 황곡제가 뭐죠?
똑같은 겁니다. 그 춘대춘합의 빈민구제법이잖아요. 그 황곡제를 이 사창은 지방 양반 중심으로 웃군다라는 겁니다. 지방 양반 중심으로. 그래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였다. 이것이 사창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방 양반, 지방에서 이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게 사창제도. 자, 해민국 또는 해민서라고 하는데 빈민의 치료와 약재 판매 고려시대와 비슷하죠. 자, 재생원 있습니다. 재생원. 재생원은 역시 지방민 구호와 진료인데 해민국하고 재생원하고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서울이고요. 여긴 지방이에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 활인서, 활인.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활인서, 서활인서 이렇게 쓰는데 여행자 유랑민의 수용과 구유를 담당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서 양난 이후에 이런 신분계층이 동요 흔들흔들거리게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붕당 정치, 그 다음에 일당 전제화 이렇게 되면서 이 양반들이 벼슬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는 양반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몰락을 해버립니다. 향반, 잠반 이렇게 되는데 향반은 그 지역에 계속 양반 임내하고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한심한 양반들 갖다가 우리가 향반이라고 그러고 잠반은 몰락한 양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 양반들이 한심한 양반들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높은 신분 계층이었지만 그 상대방을 좀 약간 그 깔보러 보는 야 이 양반아 이렇게 뭐 부르듯이 그렇게 하는 조선 후기 때의 모습이 반영된 그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상이랑 비슷해요. 임금님 그 진상, 이 진상 뭐 술 먹고 뭐 또 어떤 뭐 손님들 그냥 저기 하는 사람들을 그냥 진상 그러잖아요. 그래서 임금님에게 올리는 공물을 갖다가 좋은 걸 안 올리죠. 그래서 진상품이 별로 좋은 게 안 와요. 그래서 진상 거기서 일컬어진 말이라고 하죠. 자, 중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분 상승 운동이 있습니다. 예, 신분 상승 운동인데 여기 보시면 서울등 중인들의 그 소청 운동이 이제 일어나요. 근데 서울들 같은 경우는 이 정조가 너무 서울들 이뻐했죠.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유득공 뭐 이런 이덕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울이란 말이에요. 실학자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들을 청요직에 등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계층 행정실무에 밝은 중인들도 우리도 좀 청요직에 나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대규모 소청운동 합니다. 1,500명가량이 경복궁 앞에 가지고 시위를 벌려요. 근데 당시에 이들의 중인층의 소청운동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 그만큼 중인들이 이만큼 성장을 했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 중인층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학문적으로도 이제 많이 높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너네만 뭐 양반 너네들만 뭐 시 뭐 지을 줄 알아? 나도 지을 줄 알아. 그래서 뭐 시사 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그 시를 만드는 사람들 그 동호인들 모임이죠. 자, 일반 백성의 상민층 보겠습니다. 농업생산량이 증대되고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부를 축적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그 대동법 할 때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명첩이 뭐예요? 이름 쓰는 난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갖다 주면 거기다 이름 써줘요. 그러면서 벼슬을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납속책, 그 다음에 족보, 매매, 위조 등의 방법으로 신분 상승했고요. 천민층이 역시 납속이라든가 군공, 도지 등으로 신분 상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많아지는 신분이 뭐예요? 나는 이 신분층이 되고 싶어. 무슨 신분층이? 양반층입니다. 이거 양반층의 증가입니다. 증가. 그러니까 국가가 합법적으로 뭐 납속이라든가 공명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양반층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불법적으로 뭐 위조라든가 이런 걸로 양반층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상민 노비의 수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상민수의 감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국가 재정이 문제가 되는 거죠. 조세 수입이 감소하고 역부담을 안 지게 되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이 양반 중심의 지배체제가 물론 동요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 상민층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노비를 어떻게 합니까? 해방시키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상민층의 신분 상승 한번 일성록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성록은 이제 국왕의 영조 때부터 있었던 국왕의 일기죠.
근래 세상의 도리가 점차 썩어가서 돈 있고 힘 있는 백성들이 군역을 피하고자 간사한 아전, 임장은 뭐래요? 호적을 담당하는 하급, 임시직, 얘네들과 한통속에 대해서 뇌물을 쓰고 호적을 위조하여 유학이라고 거짓으로 올리고, 예, 면역하거나 역을 면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스스로 양반 행세를 한다. 호적이 받지 못하고 명분이 문란함이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중간계층의 신분상승운동 보겠습니다. 서얼 있죠, 서얼. 예, 첩의 자식들 서얼인데, 이 외란 이후에 관직에 진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서울 호통 요구를 했어요. 서울 호통. 서울들이 이제 중앙관청에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집단 상소를 해서 정조 때에 이런 사람들,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대표적인 실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규장과 검서관으로 등용됐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요직이에요. 이걸 중요한 요직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청료직이라고 합니다. 청료직. 그러다 보니까 뭐 과거 시험에서 문과 못 보게 하고 이런 사회 진출에 그 제약을 받았던 것이 조선 후기 들어가면서 점차 완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서울은 그래서 좋아졌어요. 근데 이 중인들, 우리도 좀 하게끔 해줘. 우리는 뭐냐? 우리도 하게끔 해줘. 했던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재산도 좀 있고 실무 경력도 좀 있고, 네. 특히 여권 같은 경우에는 외교 업무 종사하고 이 청과의 외교 업무하면서 막대한 부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역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남기는 걸 가지고 자기가 다 갖는 거죠. 네. 특히 이제 또 이 중인들은 개화사상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노비의 신분 상승. 자, 노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때문이죠. 요거. 군역 및 재정 확보 목적. 그래서 노비를 해방시키는데 우선 순조 때 공노비부터 먼저 해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1801년이에요. 그리고 산노비 해방은 언제예요? 갑오개혁 때입니다. 이게 신분제 폐지죠. 그래서 노비라는 게 완전히 없어지게 되더라라는 건데, 노비 종모법을 볼게요. 노비 종모법. 우리가 고려 시대에도 있었던 노비 종모법하고 여기 있는 노비 종모법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고려 시대 때의 노비 종모법은 주인이 다른 노비들이 서로 결혼해 가지고 애를 낳았을 때 그건 누구의 소속이 되느냐? 그럼 엄마의 소속이 된다 해서 노비 종모법이고, 여기에 있는 노비 종모법은 이겁니다. 일천즉천이 아니라 노비 종모 법인데, 양반하고 일반 노비하고 이렇게 신분제가 이제 뭐 저기 되면서 막 이렇게 결혼도 막 하죠. 또 이제 양반 도령들이, 못된 도령들 같은 경우에는 이쁜 노비, 여자 노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가 나오죠. 자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자식은 누구의 저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신분을 따르느냐예요. 신분을 따르느냐. 노비의 신분을, 노비래. 저기 엄마의 신분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엄마의 신분을 따른다. 이게 노비 종모법이에요. 신분을 누굴 따르냐가 이게 노비 종모법이고, 그다음에 고려시대 때의 노비 종모법은 누구의 소속이냐, 누구의 소유냐, 이 노비 종모법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조선을 기해 전통 지배 질서가 이제 흔들흔들 거리는데,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전부 다 배경으로 등장을 하죠. 분홍층 성장하고요. 몰락 양반의 권위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양반들은 자기네 지위들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촌락당에 향약인 동약, 이 동이 이제 마을동이에요. 그래서 몇 동 막 그러잖아요. 무슨 동, 뭐 신림동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동약, 그다음에 동정마을 형성, 하면서 서원과 사원을 건립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네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거에서 우두머리는 양반층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성장한 분홍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향전이 발생합니다. 향전은 그 동네에서 서로 이제 전쟁한다, 싸움한다. 전쟁까지는 아니고 싸움한다, 그런 표현인데, 기존에 있는 양반들하고 신흥 분홍층이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관청에 있는 수령이 누구를 지원해 주느냐? 바로 이런 분홍층을
지원해 준다라는 겁니다. 왜? 얘네들이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이 참 옛날부터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홍층들이 향회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향청에 향회에 참여하고 향임즉 유향소, 이 유향소가 나중에 이제 그 향청, 향회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향회 여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간부직인 향임직에 진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편 관건이 강화돼요. 여기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관건이 왜 강화될까요? 분홍층하고 결탁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 분홍층의 향통지배력 강화 욕구와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해관계가 이렇게 맺혀진 거죠. 그러면서 관건이 강화되더라라는 겁니다. 수령과 향리의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강화가 되고요. 여기에서 유향소, 향회, 향청 여기 있는 이 향회는 부세자문기구로 전락한다. 즉 분홍층이 딱 들어오면서 너 분홍층에 간부 시켜줄게. 사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유향소는 뭐 하는 기구예요? 얘네들을 수령과 그 향리들을 감시하는 기구잖아요. 감시하는 기구에서 뭐 하는 거예요? 부세 자문기구. 부세 자문기구. 이렇게 전락해 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신문제가 동요해가지고 이렇게 분홍층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서민층이 성장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이들의 어떤 명예욕, 양반이 되고 싶은 그 명예욕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더욱이 세조정치기에 수령 향리의 농민수탈로 극심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말이죠. 신분제가 동요되면서 점차 양반층이 많아지게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재정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여기다가 접목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서울로 보내는 상남미가 많다 보니까 유치미가 이제 지방에 이제 있는 유치미, 이 유치미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없는 백성들의 것을 계속 쥐어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총액제. 못 사겠다 도망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세 자문기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특히 어느 시기에 세조정치 시기에 굉장히 심각했다. 바로 이런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조선후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부계 중심의 가부장적인 가족제도가 강화됩니다. 왜?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리학. 제가 고려시대 하면서 이제 완전히 남자가 좋은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재산 상속, 제사에 장자 우대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없을 경우에 양자 받아들이고, 부계 중심이죠. 여정의 지위는 하락하게 됩니다. 친형제도. 이제 솔서혼 그런 거 없어요. 솔서혼 그런 거 없어요. 혼인 마친 신부가 곧장 신랑 집으로 가서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은 어디 가서요? 신부네 집에 가서 하는데 거기서 하룻밤 자고 첫날 밤 보내고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가난하고 그래도 보리서말도 그 구해야 보배다. 그런 표현이 아닌데 어찌됐건 그 처갓집에서는 그 해오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얘기야. 바로 이제 이 성리학적인 것이 이제 강조가 되면서 남성 위주의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이혼과 재혼 금지하고요. 여성의 정절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정절 잘 지킨 사람들 뭐 해줍니까? 연렵이 세워주는 거예요. 자, 이게 표창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연렵이 세워졌다는 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렵이 세워졌기 때문에 연려들이 조선시대에 굉장히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얼마나 연려가 별로 없었으면 이걸 장려하기 위해서 연렵이를 세워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본다면 여성의 인권, 연렵이라는 건 여성의 인권을 옥죄는 그런 어떤 상징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조선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선의 사회 모습은 고려시대하고 굉장히 조선 후기 때 고려시대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조선 전기 때하고 또
조선 후기 때하고 조선 전기 때까지만 해도 고려 시대의 모습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요. 그러나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히 반대가 돼버린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교재 20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표 있죠? 그 표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잘 시대별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